요즘에는 잊을만 하면 연예계에 참 비보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 조문객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가요계에서 정말 이름을 떨치고 있고 특히 트로트 가요계에서는 더더욱 이름을 떨치고 있는 가수 진시몬 씨에 대한 안타까운 비보가 또 전달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가수 진시몬 씨가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연예부 기사 탑급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탑6 멤버들도 이 조문객으로서 이 행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 속의 주인공, 물론 이 영상은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한 장례식장의 예시 자료일 뿐입니다만 실제 상황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기사 내용인데요. 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시문 씨가 이 막내 아들이 있어요. 아드님이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막내 아들, 최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폭풍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왜 후폭풍이 큰지 좀 조목조목 짚어드리자면, 우선 진시문 씨가 이 방송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9제도 지나지 않았다. 49제조차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4대 천왕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자, 얼마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다라며 얼굴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모자이크가 쳐져 있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좀 갸름하고 곱상할 것 같은 참 멋진 외모를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은 딱 막내 아들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진시문 씨가 오열을 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 진시문 씨가 등장하여 최근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을 치렀다라며 외국에서 막내 아들이 혼자 살았다. 그런데 이 아들이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되었다. 새벽에 급히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래서 차마 아들이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 바쁜 가수 활동 때문에 아들에게 신경조차 많이 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막내 아들이 참 예뻤다. 내가 돈을 벌려고 아이를 잘 키우지 못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다. 나중에 조금 노래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서 4천만 원짜리 전셋방을 잡고 아들을 키우게 되었다. 그 이후에 아들이 아내, 큰아들과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막내 아들이 외국에 있었다라는 얘기로 추정해 봤을 때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것 같고 이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진시문 씨가 워낙 트롯계에서 좀 레전드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행사와 많은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아들과의 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 트롯 가수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모아서 4천만 원짜리 전셋방을 진시몬 씨가 마련을 하게 됐고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과 아내, 큰아들 그 모든 가족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진시몬 씨는 요즘 흔하게 말하는 비둘기 아빠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으니 이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기억력도 많이 없어졌다. 아직도 문자 연락이 올 것 같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49제도 지나지 않았다. 기자들이 아들의 사망 소식을 기사화하고 싶다라고 인터뷰 요청이 왔다. 그런데 전부 다 거절하고 지인들끼리 조용히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던 그 순간 장례식만큼은 비공개로 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인들끼리 조용히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내 막내 아들은 너무나 불쌍한 아이다. 나는 아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줬다. 막상 이렇게 되니 우리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자, 이 아드님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가는 모습도 못 봤다라며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린 진시몬 씨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본인이 직접 말했다시피 자신이 돈을 벌어야 했고 트롯 가수의 생계가 정말 1%를 제외하고는 다 힘든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들도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가 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시몬 씨가 더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 같고, 아마 초창기에는 발라드 가수 활동을 했었던 진시몬 씨가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되었다. 그리고 96년도 KBS 드라마 며느리 삼국지의 주제가를 부르면서 2022년에 K문화예술대상 가요 부문에서 최고 인기가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런 영광까지 있었는데, 그런 영광이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던 진시몬 씨가 결국 막내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으니 이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도 너무나 통탄할 일이지만, 알다시피 이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도 정말 엄청나게 통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연예인들도 빛나는 스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참 불행한 면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이 막내 아들이 병원에서 이틀 동안 심장마비였음에도 소생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병원에 이틀을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어찌됐건 가장 이 진시몬 씨가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자책감을 비추게 된 거고, 이 아이가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반찬이 부족한 식탁에서도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을 떠올리며 갔다. 라며 진시몬 씨를 이 무속인이 위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은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신빙성 있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 진시몬 씨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었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문자나 카톡이 오면 우리 아이가 보냈나? 라는 생각에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 진시몬 씨 아들, 이렇게 젊고 창창한 청년이 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까요? 그 사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병원에서는 그냥 심장마비라고 하니까 심장마비에는 워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누리꾼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중 8구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일 것 같다. 100% 백신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100% 맞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례는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막내 아들도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온 게 아니냐.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긴 합니다만 뭐 그게 100%라고 또 할 수는 없겠죠. 어찌됐건 이 젊은 청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아마 진시몬 씨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장례식조차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비공개로 치러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탑6 멤버들, 이 미스터 트롯의 멤버들조차 이 진시몬 씨를 정말 선배님으로 깍듯하게 대하고 존중, 존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탑6 멤버들이 이 장례식장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진시몬 씨가 비공개로 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과거 사랑의 콜센터 때 조항조, 진시몬 이런 선배 가수들이 탑6 멤버들과 노래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보면은 이렇게 진시몬 씨도 등장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이 탑6 멤버들은요, 트롯계에서 굉장히 아끼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트롯계가
긴 시간 침체기가 있어 왔지만 이 탑6 멤버들의 활약과 엄청난 인기 덕분에 이 트롯계 전체가 확 격상되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탑6 멤버들을 조항조, 진시몬 이런 선배 가수들이 너무나 예뻐했는데 사실 그런 상황임에도 이 멤버들이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공개로 이 장례식장이 치러졌기 때문이죠. 참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싶었던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진시몬 씨의 인기에 못지않은 정말 똑똑한 그런 청년이 되고 싶었던 유학 생활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 아내가 다 같이 유학을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아이들이 학구열이 높아서 그렇게 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통화하고 문자만 주고받고 현지에도 한 번씩은 가봤지만 아이들이 걱정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내외가 잘 없었단 얘기예요. 진시문 씨는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고 비둘기가 아닙니다. 제가 좀 잘못 말을 했네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더 이 비통한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옷을 디자인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빠 나 아파트 샀어 라고 자랑도 했다고 합니다.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 없는 옷을 만들어 히트도 치고 자기가 차도 사고 직원들도 있고 회사도 운영하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러나 싶었다. 아빠 내가 나중에 차도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가요계에 정말 통탄할 만한 일들이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명성황후로 이름을 날렸었던 배우 이미연 씨.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소식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불과 작년에 7년의 공백을 갖고 있는 이미연. 배우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언제든 작품 가능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이혼 이후부터 간간히 예능 방송에도 얼굴을 비쳤고 좀 활동을 재개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살짝은 보였던 이미연 배우이지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느냐? 최근 한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 작품에 대한 생각, 근황을 전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해 시작은 멋모르고 했지만 하다 보니 잘하고 싶었고 1등도 하고 싶었다. 영화를 하면서 배우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미연 씨가 왜 장례식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됐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추모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영화 좋아해줘를 마지막으로 긴 공백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작품 관리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 필라테스를 아주 오래 했다. 15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수업을 들었다. 언제든 작품을 시작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몸 상태도 큰 변동 없이 유지하는 걸 목표로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미연 배우 사실 작년에 살짝 활동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했다. 여전히 아름다운 책받침 속의 그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미연 배우 왜 장례식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믿겨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례식장, 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추모를 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미연 배우가 사실 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큰 논란 없이 어찌 본다면 꾸준히 배우 활동을 했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공식석상에 이렇게 델보라고 하는 유명한 명품 가방 브랜드이거든요.
여성분들에게는 뭐 에르메스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명품 브랜드의 이렇게 행사에 초대를 받을 정도로 2016년도부터 방송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음에도 꾸준히 업계에서는 이 이미연 배우를 찾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나이가 이미 이미연 씨가 굉장히 좀 나이가 많거든요. 김승우 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사실 이미연 씨는 꾸준히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1년생이면 이거 벌써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못해도 50대에서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이런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과거의 명성황후는 여전히 명성황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미연 배우가 이런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20일 이미연 배우가 부친상을 당하게 된 거죠. 슬픔 속에서 빈소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미연 배우가 생전 아버지와의 돈독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물론 이미연 배우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나이대가 뭐 어느 정도 비정상적인 범주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미연 배우는 알다시피 김승우 씨와의 결혼 이후 이혼을 하고 나서 여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어찌 보면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맞게 된 거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 이미연 아버지 이영택 씨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미연은 가족과 함께 현재 슬픔 속에 빈소를 지키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이 되었다. 고인의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엄수되며 장지는 시안 추모공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일반인들 7080 세대에게 이미연은 여신이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고 되어져 있고 명성황후에서 그 역할이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다. 명복을 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건 이거죠. 여전히 많은 이 국민들에게 이미연이라는 배우는요. 정말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고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복귀를 하지 않았을까? 이미연 배우는요. 세화여고 1학년 재학 시절 1987년도 미스 롯데에 선발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고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방송계에 꾸준한 러브콜을 받아 88년도 사랑의 기쁨 드라마에 캐스팅되며 데뷔를 하게 됩니다. 89년도 고교생의 우정과 학업에 대한 고민을 그렸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에서 여고생 은주 역할을 맞으며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뭐 흔한 말로 책받침 속 연예인.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책받침 아마 7080 세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작품으로 90년도에 백상예술대상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며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큰 눈에 가녀린 첫사랑 이미지를 보유했던 이미연 씨는요. 광고 모델로 주가가 급상승합니다. 특히나 가나 초콜릿 광고. 수줍은 듯 남자의 코트키 사이로 얼굴을 숨기는데 이 모습이 뭐 초대박이 났죠.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25세의 나이에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배우 김승우 씨와의 결혼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당시 이미연은 신인 여우상을 받으며 뭐 엄청났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 5년 만에 2000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였죠. 그 이후 활동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2007년도, 12년도 그렇게 영화에 나온 게 다고 2007년도, 2010년도 드라마 2편에 출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 여행 가는 예능이었죠. 여기에 여배우들과 함께 윤여정, 김자옥, 김희애와 함께 하면서 높은 시청률을 보였는데 2016년도에
응답하라 1988에 잠깐 등장하고 2021년도 드라마에 잠깐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불발이 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이미연 씨는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빌딩을 2009년도에 60억 원에 매입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약 150억 정도. 와, 그러니까 2배 이상 엄청나게 가치가 상승이 된 거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번 부친상을 당한 이미연 배우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친상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미연 배우가 활동도 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과거 김승우 씨와의 이혼 때문일 텐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김승우 씨가 같은 여배우인 김남주 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논란이 컸습니다. 근데 19년도에 이 김남주 씨와 불화설이 한번 돈 적이 있어요. 전 부인 이미연 씨와의 이혼 사유까지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시에 불화설이 돌았는데 소속사에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해서 생긴 일이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남편 김승우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연 씨와 이미 결혼을 했을 때 김승우 씨는 굉장히 무명 배우였는데 이미연 씨와 결혼을 하고 또 김남주 씨와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더욱더 유명해졌다라는 일각에서의 해석도 지금껏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혼했을 때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5년도에 이미연 씨와 결혼했던 김승우 씨는 6년 만에 2000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이미연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싸우게 됐고 생활 방식의 차이, 일하는 방식 차이 때문에 많이 다퉜다. 화내고 화해하고 반복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지쳐가는 것을 느꼈다.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오해도 하게 됐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연 씨는 당시 이 무릎팍도사에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전 남편 김승우와의 이혼 사이가 여배우와의 바람?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연 씨가 무릎팍도사에 등장했을 때 지금 내 곁에 그 사람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영화제에 수상소감을 밝힌 이유에 대해 그날 이혼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했으며 너무 일찍 그를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내 20대가 사라질 것 같았다. 서로 잘 되길 바라는 우정은 남아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는요, 바람 때문이다. 이 김승우 씨가 김남주 씨와 이 바람을 펴가지고 헤어졌다. 이런 헛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이미연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어렸을 때, 20대 때 일찍 그 사람을 만나게 됐던 것이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일찍 만났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공주병에 걸린 연기자나 평범한 여자가 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김승우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 이 김승우 씨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승우 씨 아버지가 고소장에 따르면 땅이 있었는데 총 수익이 12억 정도였는데 아는 지인에게 5대5로 나누자라고 투자 제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변명만 했었다. 근데 이 당시 때 대응을 했어요. 보니까는 사실 부친과 그 사람의 양측 주장이 달라 법정 다툼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김승우 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근데 이 상대방 A씨는 고소장에 이 김승우 씨 아버지가 내가 김승우 아버지다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이었던 김승우 씨는 전혀 뭐 관계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요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승우 씨 입장에서도 요번 이미연 씨의 아버지 부친상에 대하여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행히도 그래도 이미연 씨 본인에게 어떤 말도 안 되는 별세 소식이 전달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명복은 많이 빌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연예계에도 이미연, 김승우 두 사람의 사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됐지만 요즘 연예인들의 이혼 굉장히 너저분합니다. 굉장히 참 입에 담기 힘든 사례가 많은데 이미연, 김승우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비교적 깔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병만 씨 사태가 전혀 다른 반전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단독 기사가 이른 시간부터 떴는데 많은 분들이 김병만 씨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셨었는데 이 사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단 이 단독 기사 내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빨리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자, 이 달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김병만 씨는요, 알고 보니 ATM기였다. ATM기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현금 인출기 아닙니까? 자, 김병만 씨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속사 관계자와 S씨가 누굽니까? 와이프였던 사람이겠죠? 나는 병만 씨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돈이 안 붙어 있어서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보험 해약해가지고 손해도 수천만 원 보고 펀드 투자한다고 반토막 내고 이러다가 잘못돼서 돈을 다 잃을까봐요. 여지껏 빚도 없이 잘 관리했는데 맨달 1,000씩 주는 걸로 되었고요. 돈은 제가 벌었으면 됩니다. 집값 나머지 이체하면 됩니다. 제가 집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해서요.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네, 전달하겠습니다 라면서 소속사 관계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인데, S씨는 바로 김병만 씨의 전처였습니다. S씨가 김병만의 금융자산을 관리했고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까지 들고 있었으며 금융에서 오는 알림 문자도 이 전처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자, 김병만 씨가 행동에 나서자 전처 S씨도 급해졌다고 합니다. S씨는 곧장 제1은행으로 달려갔고요. 계좌이체 의뢰서를 위조했고 김병만 씨 통장에 있는 4억 8,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2019년도에 이미 4억, 신한은행에서 750, 산업은행에서 1억, 카카오뱅크에서 6,400, 총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7억에 가까운 돈이 김병만 씨의 허락도 없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추가로 들은 이야기로 살펴보면 이 S씨가 ATM기를 돌며 출금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창구 직원이 지금 고객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어요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S씨는 이혼 소송 중에 ATM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디스패치에서 조사해 보니까 김병만 씨와 S씨의 이혼 전말이 파악됐다고 해요. 결국 김병만 씨가 이혼을 결심한 배경과 법원의 판단 등을 소장 및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시작한 만남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김병만 씨는 초혼, 그리고 전처는 3혼, 세 번째 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3혼? 누군가 떠올라요? 자, 2009년도 김병만 씨는 달인으로서 한창 개그 콘서트에서 잘 나갈 때입니다. 자, 이 전처 S씨는 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병만 씨 팬카페에서 활동을 하며 이 편지도 보내고 호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도 신치 않았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이웃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편지와 답장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S씨가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계기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속 장소에는 S씨만 있고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김병만 씨가 소개팅할 여자분은 언제 오냐라고 물어보자 S씨는요, 나를 병만 씨에게 소개해 주려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는 빵 터졌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S씨는요, 김병만 씨보다 7살이나 나이가 많은 연상이었고 두 번 결혼했으며 실패했고 심지어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병만 씨는 이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2010년도 1월 5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는 초혼이었지만 바로 3혼이었던 아내를 위한 일종의 배려였다고 해요. 거기에 딸까지 호적에 올려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가 거의 보살 아닙니까? 보살? 아무리 개그맨 후배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참 안타까운 남자였던 거죠. 자, 이혼 소송 판결문을 보면 김병만 씨가 원고, 그리고 S씨가 피고라는 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씨가 피의자인 거죠. 김병만 씨는 고소를 한 당사자인 거고요. 자, 보니까 결혼은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S씨의 집착이 엄청났다고 해요. 김병만 씨가 스케줄이 많아서 좀 바빴는데 연락이 안 되면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하여 간섭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는 이혼 소장에 내가 사람들을 웃기는 게 직업인데 S씨와 매일 다퉜다. 하루가 지옥처럼 힘들었다. 1년 만에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별거는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14년도 12월쯤 된다고 해요. 2016년도부터는 거의 왕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니저를 통해 의사를 전했고 이 전처는 돈 이야기를 할 때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갈등이 컸다고 해요. 김병만 씨는 결혼하고 나서 전처에게 재산 관리 전체를 일임했는데 주로 그가 소화했던 정글의 법칙 시리즈, 해외 오지에 머무는 시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처는 김병만 씨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는데 심지어 전처는 매월 생활비의 명목으로 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해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연봉 1억이에요. 자, 이 전처가 생활비에 쓴다면 매월 현금을 따로 뺐는데 관리비나 카드비, 세금 등은 김병만 씨의 통장에서 출금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매달 가져간 1,00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 통장의 잔고 변화를 보면요. 여기 보면 재산의 목록이 누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빼돌렸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 돈을 옮겼을까? 2019년도에 김병만 씨는 경제권을 되찾으려고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여 OTP와 카드 등을 재발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처가 바쁘게 움직였다고 해요. 김병만 씨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이렇게 6억 7천만 원을 옮겨버린 겁니다. 와, 충격적이죠? 김병만 씨가 10년간 벌어들인 돈은요, 약 125억 원. 그 중에서 세금만 44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49억 원, 즉 10년간 30억 원 이상 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25억에서 44억 정도를 빼면 대략 한 80억 정도 넘는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남은 돈이 49억 정도, 50억 정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80억 정도에서 50억 정도 남았으면 10년 동안 30억을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김병만 씨는요, S씨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통장, 신용카드, 또 수십여 개의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다. 하지만 S씨의 예금 잔액 변동 내역을 알아보니 2019년도에 20억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5개월 뒤에 남아있는 통장 잔액은 11억 정도 된다고 해요. 또 9억 정도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S씨는 약 9,5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4차례나 발행했고 5천만 원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3장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현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재산분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020년도부터 김병만 씨가 무단으로 빼간 6억에 대해서도 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는데 이 전처는요, 김병만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허위가 많다, 오해가 많다, 속상하다, 나는 김병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하지만 이러다가
약 1년 뒤에 반소장을 제출하며 위자료도 1억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연 김병만 씨가 자신에게 손찌검을 해왔다. 이혼의 귀책 사유를 돌렸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을 했는데 김병만 씨가 75%, 전처가 25%, 부동산의 절반의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을 돌려줘라 라고 오히려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S씨가 항소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작년 9월 달에 이혼이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해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으나 김병만 씨의 손찌검을 죄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전처는요. 김병만 씨를 이런 항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손찌검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 이거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큰일 날 일인데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30여 차례나 피해를 입었다. 인터뷰까지 최근에 했었죠. 하지만 경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병만 씨는 그렇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당일날 해외에 있었고 해외 촬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입국 기록을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전처의 딸이 오죽했으면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 딸은 전처의 딸이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양 아버지가 안타까웠는지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 김병만은요 라면서 전처는 자신의 딸까지 손찌검을 했다 4번이나 봤다 주장했지만 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키가 작으셔서 키가 큰 자신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줬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고 하셨다. 다 해주면 안 된다라는 엄마와 티격태격할 정도였다. 김병만은 항상 고마운 분이었다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전화하면 첫마디가 항상 땡땡은 딸을 찾았다라는 거죠.